안녕하세요. 펜타필에서 일하고 있는 트레이너이자 물리치료사 박묵기입니다. 네, 저는 펜타일 도수치료실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 박상구입니다. 네, 오늘 해볼 주제는 족저근막염. 회원들이 되게 족저근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영상에서 댓글로 많이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원장님이 이건 꼭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둘을 네. 시키셨죠. 실제로 저희 같이 이렇게 도수랑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족저근막염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혹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네. 족저근막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발바닥 아래에는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육들 겉에는 족저근막이라는 막이 쌓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막에 생기는 염증을 저희는 족저근막염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 근막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근막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세지 있잖아요. 소세지가 그 막으로 둘러싸여 있죠. 네, 근육도 전체적으로 그 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말하죠. 보통은 이제 발에 통증이 생기면 대부분 족저근막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케이스도 몇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발바닥이 아프다. 그럼 나는 족저근막염이다. 그래서 스트레칭, 종아리만 스트레칭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간신경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발바닥 앞쪽 부분 제가 좀 오늘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발가락을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발 앞쪽 부분에 생기는 그 발가락 사이사이에 생기는 게 신경종이라는 게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여성분들이 좀 높은 꽉 끼는 신발을 신으시거나 또 너무 이렇게 타이트한 붓 같은 거 있는 이런 구두 같은 거 신었을 때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또 흔한 것 중에 하나는 부주상골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 발바닥 안쪽에 보면 아치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 아치에 주상골이라는 뼈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의 한 10% 정도는 부주상골이라는 뼈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뼈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주변의 인대에 좀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셔서 그걸 통해서 이런 안쪽 내측에 좀 통증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발바닥이 아프다고 해서 종아리만 스트레칭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이제 치료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오시면 족저근막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발을 띄었을 때 뒤꿈치가 아프신지를 좀 여쭤보고 있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잠잘 때 근육들이 상당히 많이 수축을 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족저근막염이 강하게 수축된 상태에서 첫 발을 디디면 그게 이완이 되면서 염증 부위에 자극이 상당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 같은 건 그걸로 보통 판단을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하셨던 지간신경통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에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이사이 통증이 발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부위를 좀 정확하게 좀 뒤꿈치나 조금 안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생기는 부위가 이 정도 부위. 그렇죠. 네, 여기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경우 족저근막염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려면 네. 병원에 가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전문가에게. 그리고 뭐 이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보통은 다시 부활을 주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시간이 흐르면 염증이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데 간혹 가다가 그 부하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가 특히나 병원에 오셔서 염증을 떨어뜨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다양한 그 원인이 있겠는데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나요? 아무래도 발바닥 같은 경우엔 저희가 서 있거나 걷거나 뭐 달리거나 이렇게 좀 선자세에서의 활동에서 많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선자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평발을 갖고 계신 분들이 특히나 이런 부담이 많이 생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평발의 원인에는 네. 주로 발만 볼 게 아니라 이 골반이 약간 앞쪽으로 기울여지는 분들이 X 다리를 가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가 안쪽으로 말리면서 발도 이렇게 아치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저희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잘 봐서 이제 골반도 교정하면서 다리도 근력을 만들면서 아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아치가 무너지는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아치가 회복됨과 동시에 족저근막도 같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혼자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마사지를 하신다는 거는
그냥 그 순간에 어떤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너무 지속적으로 오래 통증을 갖고 계신다면 꼭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준비를 했죠. 네. 저 같은 경우에 도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는 마사지 부위를 좀 알려드릴 거고요. 저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제 운동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적 운동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족저근막염에 아주 효과가 있는 마사지 부위를 제가 좀 알려드릴 거예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족저근막을 좀 이완을 시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족저근막의 위치는 발 뒤꿈치에서 시작을 해서 쭉 타고 가서 요 발가락 요 퍼지는 지점까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는데요. 이때 염증이 생기는 부위가 요 뒤꿈치와 요 살짝 안쪽 부위가 주로 생기기 때문에 이 두 부위를 더 자극을 한다면 오히려 염증이 더 도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처음에는 직접적으로 이 부위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족저근막들을 먼저 이완을 시켜서 긴장을 떨어뜨리는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 직접적인 부위를 피해서 앞쪽에 있는 요 발가락 라인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좀 쫙 펴주시는 쪽으로 마사지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아치가 있기 때문에 이 아치의 긴장을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이 바깥쪽에 있는 외측면의 긴장을 더 떨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앞쪽을 풀었다면 두 번째는 이 바깥쪽을 쭉쭉 늘리는 식으로 풀어줄 거고, 이 두 부위가 어느 정도 긴장이 떨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염증이 발생한 부위를 가볍게 풀어주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는 남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우신 경우에는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걸로 혼자 이제 비벼주시면 되고요. 이때 순서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염증 부위를 바로 자극하지 말자.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발가락에서 퍼지는 부위를 좀 부채꼴 모양으로 필 수 있게끔 자극을 주고 외측면을 그 다음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도움이 되는 이렇게 스트레칭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은 테스트를 좀 해볼 거예요. 한 손에 한 뼘 정도의 반절 정도, 반뼘 정도를 이렇게 벽에다 살짝 떨어뜨려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무릎을 벽에 한번 대보시면, 이게 안 닿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안 닿으시는 분들은 종아리 근육이 되게 짧아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짧아져 있으면 이제 그 발에서 들어 올릴 때 근육의 이완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발 안쪽에 이제 족저근막염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아리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실 동작은 발끝을 벽에다 대주시고요. 무릎을 핀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앞쪽에 빼주시면서 종아리 위에 있는 비복근을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초 정도에서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10초를 버티셨다가 휴식 취하시고 다시 한번 발끝 대시고 골반을 밀어주면서 10초 정도를 버텨주시는 동작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종아리 약간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 근육을 풀 건데, 무릎을 굽힐 때 스트레칭 되거든요. 다리를 뒤로 한번 뻗어주시고요. 벽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면서 뒤꿈치는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초 정도 늘려주시고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으로 굽혔다가 10초를 지나셨으면 이제 힘 풀어주시고, 네, 집에 있는 수건을 하나 가져가 주시고요. 수건을 발끝에다 대준 상태에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발끝을 한 번씩 당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종아리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스트레칭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0초간 3세트를 반복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이 발 뒤에 있는 근막이 이제 발가락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끝도 잡은 상태에서 무릎을 핀 상태에서 당기는 스트레칭을 한 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을 당기시면서 10초씩 스트레칭을 해주실게요. 족저근막염의 대부분 아치가 무너지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가 손을 넣어봤을 때 아치가 무너져 있으신 분들은 이 아치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발바닥을 정확하게 지면에 딱 대주시고 엄지발가락 발끝 쪽을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힘을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주시면서 10초 정도 힘을 주시는 거예요. 발에서 발가락으로 물건을 짚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면은 이게 안쪽에 딱 힘이 들어오신 느낌 드실 거예요. 그래서 10초 동안 힘을 주시고 힘을 푸시고 이렇게 세 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치료 방법과 이렇게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당장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원인을 찾고 싶다면 펜타일, 펜타핏에 방문하셔가지고 그 원인을 정확히 찾고 해결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근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좀 많이 발바닥에 아치가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방문해 주셔서 정확하게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시다면 그걸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해결이 안 됐을 때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펜타피스 트레이너 박묵기였고요. 네, 펜타일 도수치료사 박상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